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전기차에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개인적인 관심이 좀 있고 부동산에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어제는 이제 석유, 가스앤 오일과 저 밴쿠버 지역과 그리고 이제 알버타 지역 관계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거기에 연관돼서 검색을 막 하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 기사가 눈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전기차가 BC주 리베이트에 이렇게 퀄리파이 할까? 어떤 사람이 이제 문자를 딜러샵한테 받았다고 요즘에 BC주 그러니까 CEV라고 클린 에너지 비클 리베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사면 주정부에서 연방 정부에서 돈을 이제 그 리베이트를 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도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근데 이게 돈이 다 고갈이 돼서 지금 받을 수가 없다. 근데 탑업되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예산을 또 지출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지금 가져갈래 나중에 가져갈래 그럼 딜러샵에서 테슬라였어요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자들이 그 환경부죠 BC 환경부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 돈이 고갈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져가면 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그 돈이 좀 지급이 좀 딜레이 된 건지 어쩐 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저도 이제 제 자동차가 심장병이 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이제 기아 론도예요. 그래서 이민 아주 초기부터 사서 이게 차는 굉장히 좀 낡긴 낡았거든요. 고장도 좀 많이 나고 있고. 근데 이제 좀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추억이 쌓였다 그래야 되나?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같이 캠핑 다니고 미국 여행 다니고 같이 일상생활을 너무 하다 보니까 왠지 좀 뭐 강아지 같은 느낌 자동차가 그래서 가족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좀 버리기는 좀 미안하고 왠지 그래서 수명이 다할 때까지 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물론 돈도 아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치명적인 심장병이 있어요. 이게 기아에서 애초부터 만들 때 이게 뭐 디펙트 엔진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캐나다에서는 그게 그룹 그 단체 소송에 걸리지 않는데 미국에선 걸려서 돈을 주기도 했대요. 근데 캐나다는 그러지 않아서 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약간 그런 불치의 심장병이 있는 차기 때문에 저도 그래도 다음 차는 나도 좀 전기차를 좀 타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요즘에 좀 조금은 관심 있게 알아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보니까 인컴 레인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인컴이 8만 불 이하면은 일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뭐 이런 거는 이제 2,000불. 그리고 만약에 풀 배터리 일렉트로닉 카를 사면 4,000불 받을 수 있고 8만 불에서 9만 불 사이는 1,000불. 또 2,000불. 또 9만 불에서 10만 불 1억까지 벌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사면 500불을 지원을 받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풀 배터리 일렉트릭 카를 사면 1,000불 지원 그 1억이 넘어가면 리베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게 이제 이 정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비클 타입도 이게 자동차 그러니까 일반적인 카 같은 경우에는 투 시터 컴팩트 미드 사이즈 라지 카스 같은 경우에는 이 MSRP 가격이 맥시멈으로 5만 5천 불 이하여야 됩니다. 이게 전기차가 비싸서 5만 5천 불 넘어가는 차들도 사실은 되게 많아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BMW 차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런 리베이트를 못 받는 거고 그리고 라르저 카 같은 경우 외건이나 미니밴 같은 경우도 7만 불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걸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이래서 현대기아 차들이 이런 레인지 가격 레인지에 맞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현대기아 차를 20대 초반에 저 중고차를 산 이후로 그때는 초반에 기아차를 샀고 중간 현대차 샀고 다시 또 기아차를 타고 있어서 좀 여기서 한번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차는 제가 저 일본차 라블 타니까 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요거는요 정부 사이트입니다. 정부 사이트인데 Passenger Vehicle Eligible for Rebate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들을 사야 리베이트를 가능한지 정부 사이트니까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이거는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링크를 좀 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BEV고 그에 플러그인, 익스텐드 레이즈 카, 퓨얼 셀 일렉트릭 비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자동차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차를 사면 아까는 이제 기사에서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째 정부 사이트니까
여기 가격 레인지도 정할 수 있고 제 모델도 정할 수 있어서 여기 보시면 어떤 전기차를 사면 내가 얼마까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 주정부 통합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 사이트 오늘 발견했는데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많이 보이는, 저는 자동차 진짜 잘 모릅니다. 요즘에 많이 보이는 차가 BMW에 i3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좀 귀엽고 똥똥한 차여가지고 귀엽다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풀 레인지는 좀 작더라고요. 246km. 근데 도시에서 타기에는 문제가 없고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44,000불에서 53,000불. 전기차 비싼데 요즘에. 그것도 BMW인데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리베이트가 업투 9,000불까지. 이러면 만약에 이걸 받으면 가격이 훅 떨어지, 10,000불 훅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중간에 한번 좀 괜찮은 차들 있나 볼까요? 그래도 익숙한 차들 보도록 할게요. 살만한 차들. 여기 요즘에 또 많이 보는 차가 볼트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BEV로 이제 배터리로 했을 때 이것도 리베이트가 거의 뭐 9,000불, 그러니까 10,000불인데 가격은 38,000불. 이러면은 가격이 꽤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트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래서 좀 가격이 괜찮으니까 리베이트도 받고 그러면. 요즘에 머스탱도 많이 보이던데, 그죠? 머스탱도 많이 보이는데 이것도 리베이트가 거의 9,000불인데 가격은 한 60,000불. 좀 비싸긴. 어쨌든 이게 좀 요건 그래도 좀 멋있고 그러니까 좀 비싸긴 하네요. 아이오닉 옛날 차라서 요것도 많이 타긴 타나요. 이것도 전주 배터리로 사면은 41,000불인데 45,000불까지 가는데 이제 그 리베이트를 9,000불까지 받으면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가격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아까 그런 차들보다는 좀 그래도 세단 차니까 괜찮기도 하고요. 요즘에 가장 좀 많이 보이는, 눈에 띄는 이제 아이오닉 5인데 아이오닉 5 5만 불이 안 되네요. 생각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풀 레인지도 354km 뭐 충분하지 않나? 리베이트도 거의 뭐 10,000불까지 받으니까 이것도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코나도 뭐 가격이 얼추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그죠? 얼추 비슷한데 리베이트도 비슷하고, 근데 레인지가 100km가 60km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레인지가 좀 더 차체가 좀 작아져서 그런지 레인지가, 자동차 레인지는 좀 더 높아진 것 같고요. 요즘에 아이오닉 6가 나왔는데 길거리에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평가는 꽤 좋게 받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또 뭐 이게 가족이 타기에는 뒷좌석에 얼굴이 닿는, 뭐 머리가 좀 닿는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가격은 뭐 아이오닉 5하고도 한 3,000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레인지 면에서는 이게 거의 600km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지가 거의 100km 이상 올라가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좀 장기 주행 하시는 분들 뭐 그런 거에는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오닉 5가 굉장히 많이 들긴 하는데, 그냥 뭐 이 내부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는 아이오닉 6가 좀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소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43,000불. 그죠? 레인지도 좀 작네요. 뭐 248km. 좀 짧은데 어쨌든 작고 가벼우니까 뭐 도시에서 타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아차 요즘에 나온 EV6 같은 경우도 가격은 46,000불. 레인지는 373km.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EV6인데 이제 좀 RWD고 이건 AWD고 이제 뭐 사양이 다르니까 거리도 달라졌어요. 스마트 폴 2인데요. 이게 저는 내연기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전기차도 있네요. 근데 정말 작습니다. 가격도 30,000불대예요. 딱 30,000불. 29,000불에서 32,000불. 그리고 리베이트도 10,000불까지 받으니까 제일 싸게 살 수 있는데, 문제가 레인지가 93km밖에 안 돼요, 세상에. 와, 이러면은 정말 동네 다니는 거 아니면 어디 좀만 나가면 이제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좀 마음 졸이면서 다니지 않을까. 전기차 경험이 없긴 하지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동네만 정말 다닐 거다. 외부 나갈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작은 세단차 있고 부부라면 이거는 그냥 내가 타든지 집사람이 타든지 동네 다닐 때 가면 쓸 거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차인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게 뭐 엔진오일 갈 필요도 없고 전기차니까 나중에 타이어나 좀 갈고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면 좀 괜찮지 않나. 뭐 집도 가깝고 그러면 직장하고 만약에 이 정도 쓰기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장 싼 전기차인 것 같아요. 좀 생각해서는 저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또 대략 살펴본 전기차였었는데요.
한 가지 뉴스는 요즘에 중앙은행에서 뱅크브랜다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대출이자가 증가했고 소비 감소,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 네,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알고 있는 뉴스긴 하고요. 어쨌든 물가를 잡으려고 지금 기준금리를 지금 1% 미만이었던 거를 4.5%까지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지금 변동금리로 6% 가까운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졌죠. 쓸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행히 이제 캘거리 콘도를 팔면서 뎁트 프리 상태로 살짝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지 빼고는 완전히 뭐 사채 빼고 어쨌든 모기지 관련된 거였으니까 뎁트 프리의 상태에 들어와서 그냥 무작정 나가는 이자들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숨은 좀 쉬고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만약에 저도 캘거리 콘도가 매도가 안 됐으면 굉장히 힘든 상태였겠죠. 만약 그런 것도 없었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자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지금 가계도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 감소와 경기 침체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분명히 경기 침체는 오는데 이게 연착륙이냐 경착륙의 차이 문제일 뿐이지 분명히 오고 그런 것들은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게 생각이겠죠. 근데 그 약하게 오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오늘도 대략 살펴본 뭐 또 경제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